그죠? 그럼 이 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결제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 때는 거의 다 요거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결제할 때 뭐 사전 송금이야 뭐 기타 단순 송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굳이 결제와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사실 없다. 매수인이 돈 먼저 보내주면 끝, 문제될 게 없어요. 매도인 입장에서 사후에 돈 받으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사전 송금이나 사후 방식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 얘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용장의 중요한 역할 주체가 누구다? 은행이다 이거죠.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개입을 할 때 어떤 계약? 결제 계약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계약에서 신용장에 대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뭐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한다? 은행 지시식 비해를 발행을 받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 관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화증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관점에서도 서류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또는 서류에 대한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선화증권의 어떤 효용이나 필요성 또는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운송계약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종속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계약에 대한 체결이 필요한 거고, 계약의 근거서류인 선화증권이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제계약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신용장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슈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논점이 된다. 그래서 그 신용장 거래할 때 은행이 개입했을 경우에 그 은행에 지급 확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급 확약을 제공하는 게 신용장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확약을 위해 은행은 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니? 요런 부분이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이제 또 하나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류를 대가로, 그러니까 서류를 취급하는 거래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결합해서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그죠? 서류다라고 했을 때 이 서류, 대표적인 서류가 뭐 선화증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요렇게 가져가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다큐멘트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제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이, 야, 요거하고, 그죠? 뭐 요거하고, 뭐 DP하고, 뭐 지식 비해라고 이걸 결합했을 때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뭐 장점에 대해서 써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다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선화증권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계약 관점에서 봤을 때 선화증권에 대한 의미 또는 중요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중요한 선화증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선화증권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이제 이 파트에서 보겠다 이거예요. 이 파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이 파트가 뭐냐면 결국은 야, 선화증권이 뭐야?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이 뭐가 있으며 법적 효력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